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제 단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이 있어. 근데 그 세 개의 단원 중에서 오늘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왜냐면은 순열이랑 조합은 그냥 경우의 수의 이제 본질이 아니고 그냥 스킬이야, 스킬.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빨리 푸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숫자를 세는 거거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세는 건데 순열이랑 조합을 익히게 되면은 그거를 좀 빨리 셀 수 있어. 숫자를 세는 방법을.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종의 스킬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책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을 먼저 소개를 해줄게.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그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 1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순서 또는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셀 때 본인만의 기준이나 순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러면 뭐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갈 건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문자가 나와.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A 방향에서 Z 방향으로 갈 건지 Z 방향에서 A 방향으로 갈 건지 숫자랑 문자가 섞일 수도 있고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 아까 전에 현수가 말한 대로 문제가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거는 딱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 기준은. 그래서 기준을 잡는 연습을 계속 시켜줄 거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경우의 수를 세는지. 어쨌든 기준을 세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빠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빠짐없이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뭔가를 빠뜨린 거 세면 안 될 거 아니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빠지는 게 없으면 또 뭐도 없어야 될까? 중복돼도 안 되겠지. 2번 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중복이 돼도 안 돼. 딱 한 번만 세야 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합의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이 나오는데 사실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 3가지라고 보면 돼. 요거 3가지.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고 빠지는 게 없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수를 하나씩 세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머릿속에서 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전을 생각해봐. 사전. 그러니까 영어 사전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자, 사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사전에 맨 앞장을 보면 A부터 나오잖아. Z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지. A부터 시작을 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서 배열이 되어 있고 단어를 볼 때 빠지는 단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되게 이상적인 사전이야. 그래서 빠지는 단어가 없고요. 반대로 중복되는 단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법을 생각하면서 개수를 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건데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합의 법칙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때는 더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곱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나고 연달아서 B가 일어나면 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너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책에는 자 봐봐. 책에는
거기 박스 한번 읽어봐. 노란색 박스에 뭐라고 나와있니? 그러니까 노란색 박스 그 위에 있는 박스가 합의 법칙이고 밑에 있는 박스가 고배 법칙인데 박스를 읽어보면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나면 더한다라고 나와있고 두 번째 박스를 보면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지 뭐 그렇게 따져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스킬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 이 뒤에 보면은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나중에 더 많은 게 등장을 해. 그러니까 2학기 때 가면 또 배워. 확통해서 또 배우는데 어떤 거를 배우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기준을 세워서 간다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기준을 세워서 가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상황을 갖다가 하나 예를 딱 들어줄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합시다. 자,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메뉴를 골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밥의 종류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한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식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양식이 있다고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밥을 먹는 거야. 근데 또 한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번 해볼까? 불고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비빔밥 이렇게 있다고 치고 또 뭐가 맛있니? 잡채. 잡채? 잡채 별로 안 좋아하는 예, 해줄게. 자, 잡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중식을 또 한번 해볼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이제 짜장면이 생각이 나겠지? 중식이니까. 근데 짜장면에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선 짜장이 있고 쟁반짜장. 간짜장. 간짜장? 그래요. 간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쟁반 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짬뽕이 있다고 할까? 자, 짬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물 짬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가사키라고 써야 되나?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알겠지? 이런 게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렇잖아. 몇 개 한번 좀 적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치자. 근데 스테이크에도 이제 굽기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미디움이 있고 두 개만 쓸게. 뭐 레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파스타를 먹는다고 할 건데 파스타에도 종류가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좀 얘기해줘야 돼.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자, 너무 빨라. 자, 토마토, 봉골레, 크림. 자, 요거만 합시다. 크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부터 되게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 개로 한번 줘볼 거야. 내가 만약에 혼자 가서 밥을 먹어. 그럼 내가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메뉴는 당연히 한 개만 고르겠지. 몇 가지 나오니?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으면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지. 중식을 먹는다고 치면 경우가 몇 가지야? 5개 아니냐? 5개? 맞죠? 양식은? 5개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서 밥을 먹는다라고 치면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5 더하기 5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세는 거야. 순서대로. 근데 이번에는 내가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친구를 같이 데려가. 나랑 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 근데 이 친구가 조금 까탈스러운 친구라서 내가 먹는 메뉴는 먹지 않겠대. 내가 만약에 불고기를 먹었으면은 자기는 불고기가 싫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고르는 메뉴는 싫다 이거야. 그러면 나랑 친구랑 동시에 밥을 먹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구해봐. 근데 내가 불고기를 먹으면 친구는 불고기를 못 먹어. 해봐 한번. 그럼 몇 가지 나오겠니? 아무도 못 맞춰. 빨리. 13 곱하기 10. 당연히 13 곱하기 12가 나오겠지. 맞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까탈스러운 친구를 데려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되게 까탈스러워서 내가 만약에 한식을 먹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먹겠지만 그럼 자기는 한식이 싫대. 그래서 자기는 중식이나 양식을 먹겠대. 내가 만약에 중식을 먹어. 그럼 자기는 한식이나 양식을 먹고요. 내가 만약에 양식을 먹으면은 자기는 양식이 싫다 이거야. 그래서 한식이나 중식을 먹겠대. 그럼 나랑 친구랑 밥을 먹는 개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좀 해봐. 연습장에다 좀 쓰면서 좀 해봐. 연습장 갖다 줘. 연습장 좀 꺼내봐 다들. 규칙은 방금 말한 게 나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더 나오지. 100가지가 넘어가는 데 있어. 구해봐. 그 경우 3개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식을 먹어도 한식 안에 세부 경우가 또 3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한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식 중에서도 이제 뭐를 먹는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어쨌든 내가 한식을 먹으면 친구는 한식이 싫다 이거야. 싸가지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할래? 110개 아닌가? 정답 110개 나오지. 정답이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식을 먹어. 자 봐봐. 내가 한식을 먹어. 그럼 친구는 중식이나 양식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10가지 아니냐? 이거 이해해? 근데 내가 만약에 중식을 먹어. 그럼 친구는 한식이나 양식을 먹겠지. 내가 중식을 먹는다고 치면 그럼 58 나올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양식을 먹어. 그럼 친구는 한식 또는 중식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해주면 토탈 110개가 넘는 거야. 설명 다 이해돼?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밥만 먹어서 성이 안 찬대. 그래서 후식을 먹겠대. 그래서 후식을 먹어요 이번에. 후식 1번. 자, 후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후식을 먹는데 후식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 그쵸? 종류가 되게 많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진짜 많이 들어야 돼. 커피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또 뭐를 해볼까? 뭐 주스가 있고요. 일단은 마시는 거 종류만 좀 해볼게. 커피, 주스, 뭐 차, 뭐 에이드,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커피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도 또 2가지가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걸 뭐라고 하지? 그냥 따라고 쓸게요. 따라.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 라떼가 있는데 이 라떼에도 보면은 뭐 고구마 라떼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카페 라떼. 오케이. 카페 라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진한 거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있다고 칠게. 일단 이렇게만 합시다. 자, 에스프레소도 있고 주스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주스, 뭐 오렌지 주스, 뭐 레몬 주스, 또 뭐가 있니? 뭐 3가지만 합시다. 자, 차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둥글레차, 뭐 녹차, 또 뭐가 있지? 보리차요. 그래, 보리차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나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후식도 먹는 거지. 그치? 근데 나 혼자 갔어. 나 솔로야. 그럼 밥도 먹고 후식도 먹어. 그럼 내가 밥과 후식을 먹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맞춰봐. 그러니까 내가 밥도 먹고 후식도 먹어. 좀 다 더 해볼까? 이거 커피가 5개지 지금. 주스가 3개. 얘도 533인가? 얘 533이구나.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내가 밥을 먹는 개수가 13개잖아. 맞니? 후식을 먹는 개수는 몇 가지니? 11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간단하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랑 친구랑 같이 가. 근데 나랑 친구가 이제 밥도 먹고 후식도 먹는데 서로 상대방이 고르는 거는 먹기 싫대. 친구 너무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친구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럼 나랑 친구가 밥도 먹고 후식도 먹는 개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내가 밥을 먹으려면 13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친구가 밥을 먹으려면 12가지 경우가 있죠. 내가 후식을 먹으려면 11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친구가 후식을 먹으려면은 10가지 경우가 있지. 맞지? 난이도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좀 까탈스러운 친구라서 내가 한식을 먹으면 지는 한식을 안 먹겠대. 내가 중식을 먹으면 지는 중식을 안 먹겠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후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커피를 마시면 지는 커피가 싫대요. 내가 주스를 먹으면 자기는 이것 또는 이걸 먹겠대. 내가 이걸 먹으면 자기는 이것 또는 이걸 먹겠대. 라고 했을 때 나랑 친구가 밥과 후식을 먹는 경우의 수는 구해봐. 빨리 해봐. 맞추나 한번 보자. 규칙은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내가 한식 먹으면 친구는 한식 못 먹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 친구는 커피를 못 마셔. 오케이? 그런 규칙이 있을 때 나랑 친구가 좀 있으면 친구 하나 더 부른다. 밥과 후식을 먹는 개수는?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88. 아 나도 안 해봤어 아직. 나도 안 해봤어. 좀만 기다려봐. 198. 아닌가? 이거 적어도 쌤 곱해야 돼요. 적어도 10,000개가 넘어갈 텐데. 178. 미친. 적어도 10,000개는 넘어갈 텐데. 일단 후식만 따져볼게. 자, 후식만 따집니다. 적어도 10,000개는 넘어갑니다. 후식만 따져볼게.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셔. 자, 그냥 후식만 먹는다고 치자. 밥은 나중에 생각하고 후식만 먹어. 내가 커피를 먹어. 그러면 친구는 주스 아니면은 저거 차지, 차. 그럼 친구는 6가지지. 내가 만약에 주스를 먹어. 그럼 친구는 커피 또는 차니까 38이지. 내가 만약에 차를 마셔. 그럼 친구는 커피 또는 주스니까 38이죠. 그러면은 5, 6이 30에 24, 24니까 40? 78. 8이니까 78이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밥을 먹는 개수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후식을 먹는 개수가 요거니까 두 개를 서로 곱하면 돼. 왜 곱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후식을 같이 먹으니까. 근데 왜 곱해요? 그러니까는 밥을 먹는 개수랑 후식을 먹는 개수를 곱해야지. 왜요? 왜냐면 이거는 따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근데 봐봐.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는 거야? 이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훨씬 빨라. 그걸 외우면 안 돼.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하면 되게 헷갈려. 교과서대로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야 그냥 이렇게 가자. 우리 아까 여기서 곱하지 않았냐? 곱했잖아. 13 곱하기 11. 밥 먹고 후식 먹는 경우의 수. 그럼 이때도 더 했어야지. 그렇게 치면. 곱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고기를 먹었을 때 후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3개잖아. 근데 비빔밥을 먹었을 때도 후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13개야. 그럼 13을 계속 더해줘야 되잖아. 반복해서. 내가 만약에 잡채를 먹었을 때도 13개의 경우가 있고 이거를 먹었을 때도 13개, 이거를 먹었을 때도 13개, 계속 13개의 경우가 나오니까는 만약에 정 더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3을 계속 반복해서 더하면 되지. 13을 13거든요. 13을 그쵸? 아 11을 미안 11을 13번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11 곱하기 3, 11 곱하기 13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골랐을 때 후식을 고를 수 있는 게 11가지잖아. 그럼 11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근데 내가 불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먹었을 때도 개수가 11개가 나오지. 내가 잡채를 먹었을 때도 개수가 11개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11개씩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곱해주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상이지. 여기에서 한 번만 더 꼬아볼게. 이번에는 친구가 밥에 어울리는 후식을 먹겠대. 그래서 밥과 후식을 좀 이제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식을 먹었어. 그럼 한식에 어울리는 후식이 뭐가 있을까? 차. 그래, 차라고 합시다. 그럼 나 이제 한식에 어울리는 후식이 차니까는 한식을 먹으면 반드시 차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매칭이 가는 거지.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중식에는 뭔가 이상한데? 한식에 주스가 낫지 않냐? 그냥 합시다 그냥. 중식을 먹으면 반드시 주스를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양식에 커피는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양식을 먹으면은 커피를 마셔. 그럼 이런 규칙이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나 혼자 왔다고 치자. 나 혼자 왔는데 내가 밥을 먹고 후식을 먹는 경우의 수 구해봐.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을 때 내가 밥도 먹고 후식도 먹는 경우의 수는? 토마토 같은. 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한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차를 마셔야 돼. 15. 해봐. 40. 잠깐 나도 해볼게. 맞나?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않냐? 모르겠어. 하실 거 아니야? 이거 어렵나? 야 개수가 지금 야 이렇게 생각해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 야 잘 따져봐.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식을 먹고 차를 마셔. 예를 들어서 그럼 한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은 경우의 수가 9개지. 네. 근데 중식을 먹고 주스를 마시면 그래 15개. 근데 내가 만약에 양식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 그러면은 25. 그게 답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거대로 개수를 셌어 사실.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순서를 셌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갔고 왼쪽을 먼저 보고 오른쪽을 나중에 봤지. 그렇지 않아? 아래에서 위로 갔니? 위에서 아래로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보는 순서, 시야 자체가. 그래서 이게 기준을 세웠다는 게 그런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는 방향도 이제 보는 거지 계속. 그 다음에 봐봐. 빠뜨리는 거 없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5개, 이거를 이제 3개라고 세지 2개라고 세지는 않잖아. 빠지는 게 없지. 두 번째. 중복되는 거 없지. 이걸 내가 3번이라고 세지 4번이라고 세지는 않았잖아. 네. 중복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더하거나 곱하거나 수도 없이 더하거나 곱했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5가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인위대로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준을 세운다는 게 아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봐봐.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눴던 거지. 한식을 먹었을 때랑 1번, 중식을 먹을 때 2번, 마지막으로 양식을 먹을 때. 그래서 경우를 갖다가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랑 같은 얘기야.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합시다. 좀 이따 문제 좀 풀어줄게요. 쉬었다 합시다. 쉬어. 영어가. 하시면 바로 기다려. 나 하시면 기다려. 잠깐. 잠깐만. 너 DT 2개. 태연아 아까 DT 봤었나? DT 안 봤었어? 안 봤어. 괜찮아. 계속 자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대요. 차라리 그냥 안 될 때는 쉬는 게 나아. 연세 너무 빨아. 그냥 오늘 쉴 거야. 괜히 나와서.
시간에 이러면 저
다 아시네요? 이거 외울 수 멋있는 거. 있어요. 이게 이거였어? 진짜 몇 번씩 맞았어. 매워. 보지 마. 보지 마. 댓글. 자, 뱉어. 더럽다. 이거도 원래 더러워. 아니, 재밌기가. 맞았어. 서진이죠. 그 서진이죠. 아니야, 걔는. 그거 빨아주다. 빨리. 자, 일단은 풀어볼까? 여기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 여기 밑에 저기요, 제발 좀 앞에 좀 보면 될까? 개념 체크 한번 좀 풀어봐봐. 이러다 좀. 153쪽에 밑에 보면 개념 체크라고 나오잖아. 그냥 풀어봐. 잘 봤어? 엄마는 풀어봐. 지금 완전 매운데? 순서 눈이 좀 따가운 거 같아. 제가 물커스 만나죠. 아 그러니까 너무 맛없어요. 눈이 따가워. 약간 그 찾는 재미. 아 그래? 너무 매워. 개념 체크 좀 풀어봐. 아마 무난하게 풀릴 거다. 그건 아닌데요? 야 이건 중학교 거야 개념 체크. 할 수 있어. 해봐요. 다 먹었어. 자, 한 장 넘겨서 1번 한번 가보자. 자, 필수의 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그 숫자의 합이 4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 좀 써줘. 자, 하나하나 잘 따라와.
1부터 6까지 이렇게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사위의 눈을 A랑 B라고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은 4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4의 배수를 4K라고 쓰고 또는 5의 배수를 5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4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지금 A랑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주면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부터 12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거를 요거를 강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잡는다는 건데 숫자 두 개를 더해서 4K나 5K가 나와야 되니까는 얘네가 될 수 있는 걸 갖다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A 더하기 B를 하는데 4K라고 하면 이제 4의 배수를 말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5의 배수가 돼도 괜찮으니까 이제 5가 돼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를 해. 두 개를 더해서 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개를 더해서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요거 말고는 없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크게 대분류를 해주는 거야. 5가지 경우로 대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보통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어떻게 푸냐면 이걸 하나씩 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1, 3, 2, 2, 3,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더해서 5가 나온다고 치면은 1, 4, 2, 3, 뭐 3, 2, 4,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내가 A를 고르면은 B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서 A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A에다가 1을 주면은 B는 자동으로 이제 3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굳이 얘를 1, 3 이렇게 안 쓰고 그냥 A 한 개만 써도 괜찮다고. 그래서 A로 가능한 값은 3가지 경우. 그래서 그냥 3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만약에 더해서 5가 돼. 그러면 1, 2, 3, 4가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해서 8이 돼야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A에다가 1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A에다가 1을 주면은 B에다가 7을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줄 수 있는 게 2, 3, 4, 5, 6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더해서 1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요 자리에는 B의 맥시멈이 6이잖아. 그래서 A의 최소 4는 줘야 돼. 그래서 A에다가 4를 줘야 되니까 가능한 값이 이렇게 4, 5, 6 3개가 있는 거고 만약에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려면 A에다가 적어도 6을 줘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3가지, 4가지, 5가지, 3가지, 1가지니까 이걸 다 더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순서를 생각하면서 셌어.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준은 더해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기준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 없었고重복되는 거 없었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나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한 개를 더 좀 볼게요. 1-1번 더. 자 1-1번. 자 1-1번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인 경우.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1, 2, 3, 4, 5, 6이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애매하지. 3 이상인데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돼. a 빼기 b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나 항상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편의상 A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A에다가 1, 2, 3, 4, 5, 6을 다 넣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를 6가지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를 다 나눠보자.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생각하는 거지. 6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에 만약에 A가 1이야 그러면은 이제 B에 줄 수 있는 게 얘는 최소 4는 줘야 돼. B에다가. 그러니까 B에다가 1, 2, 3을 줄 수는 없어. B에다가 1, 2, 3 이런 애들을 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래서 B에는 최소 4는 줘야 돼.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4, 5, 6이야. 이렇게. 만약에 A가 2면은 B에다가는 최소 5는 줘야겠지. 5,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A가 3이야 그러면은 B에다가 줄 수 있는 게 6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B에 줄 수 있는 게 1밖에 없지. 2, 3, 4, 5, 6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때는 B에다가 1 또는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세주는 거지. 이때는 1, 2, 3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갖다가 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기준을 이제 A를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B들을 다 세준 거야. 그럼 이게 토탈 개수가 12개? 12개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준 거야. 이런 맥락으로.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세면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지금 나는 기준을 잡을 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간 거야.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작은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숫자로 연결을 해준 거지. 야, 밑에 거 좀 풀어봐. 더 풀어봐요. 좀 갔다 와 빨리. 밑에 거 더 풀어봐. 더 풀어봐요. 밑에 문제 좀 풀어보고 밑에 풀었으면은 옆에 필수예제 2번이나 이런 것도 좀 몇 개 더 풀어봐. 불러서.
쌤 없는 것도 들어가요? 응? 뭐가? 아니 이거 잠깐만 열주세요. 없는 게 무슨 말이지? 없는 게 들어간다고? 아니 여기 2-1번 이거 뭐가? 아닐 때가 이게 없잖아요. 있는 건 안 들어가지. 뭐가? 거의 위에. 야 무슨 얘기야 지금? 이게 응. 이게 원래 4는 10이 나오잖아요. 응. 그건 안 되지. 자연수니까. x 플러스 1 z가 응. 근데 없는 건데 여기가. Y가 4일 때는 안 되지. 근데 이거 다 더하면 8개인데. 5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지금 이게 4, 3 하나를 더한 거잖아. 여기는 없다고. 지금 봐봐. 줘봐. 4. 봐봐. 4개. 3개. 1개. 맞지? 어허야. 가볼까 한번. 자,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2번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이제 식으로 맞춰주는 건데 조건은 딱 이거 한 개야. 세 개가 다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x, y, z에다 이제 숫자를 막 넣을 건데 이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막 넣잖아. 근데 이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x를 갖다 기준으로 잡을 거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을 때 x에 뭐 2를 넣을 때 3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와.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잡아도 답은 나오는데 되게 불편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거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싶어? 문제를 딱 봤을 때 왜? 앞에 있어서? 맨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x, y, z 중에서 뭐를 먼저 생각하고 싶니? z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x를 먼저 생각해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옵니다. 사실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무조건 z를 기준으로 잡아. 이유가 뭐냐면 z가 가장 힘이 세.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왜냐면 여기다가 3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Z는 숫자가 1만 변해도 3Z니까 여기가 3배씩 움직인다고 숫자들이.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좀 편해. Z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경우를 갖다 이제 막 나누는 거지. 나누는데 Z를 기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Z에다가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넣는 걸 생각을 해봐. 근데 4를 줄 수는 없잖아. 12는 이제 넘치니까. 그럼 만약에 Z가 1이라고 치면 그럼 X 더하기 2Y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자, 뭐 하나씩 한번 따져봐. 이때는 4가 나오고 그럼 이때는 1이 나오고 뭐 이런 거지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조건에서 x, y, z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잘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끼워 맞출 건데 이거 다음에는 그러면은 x랑 y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싶어? 당연히 y를 기준으로 잡고 싶지. 왜냐면 두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잡는 건데 x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y를 딱 잡아주면은 x는 자동 결정이야. x는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x는 자동 결정이라서. 그래서 y 하나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y가 될 수 있는 게 1, 2, 3까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y가 될 수 있는 게 1. 근데 2를 주고 싶은데 2를 주면 x에 문제가 생기지. x가 0이 되니까. 말이 안 돼. 여기도 말이 안 돼. 1을 주는 게 미니멈인데
아무리 작아도 이게 최소 3은 된다고.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1로 만드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때는 불가능해.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가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수 조건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막 끼워 넣으면 안 돼. 막 1, 2, 3을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 다음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막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야. 기준. 자, 예를 들어서 2-1번 오른쪽 것도 한번 좀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이런 상황이야. 문제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만약에 이거 3개를 더해서 이제 13이 된대.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x, y, z 중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3y가 가장 커 숫자가.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 y에다가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y에다 이제 3을 줄 수도 있고요. y에다가 4를 주는 것도 일단은 써놓기는 할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y에 1을 줬어. 그러면 이제 3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y에다 2를 주면은 6이 빠지니까 이렇게 나오고 y에 3을 주면 이렇게 나오고 y에다 4를 주면 그럼 말이 안 되지. 더해서 1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불가능해.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다음에는 x를 기준으로 잡아. 왜냐면 여기가 이제 2배니까.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하면 z는 따로 생각을 안 해도 돼. 어차피 자동 결정이라서. 그래서 x 자리에 1, 2, 3, 4, 5는 안 돼. z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x에 1, 2, 3. x에 1밖에 안 되네. 끝이야. 8가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지금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 기준 잡는 연습을 하라고. 밑에 것도 더 풀어봐. 더 풀어보고 다 풀어봤으면 3번도 한번 해봐요.
잘 모르겠어요. 더 풀어봐. 더 풀어봐. 여기서 근데 여기 다 하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 개수를 구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x가 1일 때. 아, 지금 이게 x가 1이면 z가 8이지. 그 y는 1이고. x가 2이야. y는 1이고. z는 6이고. 그럼 개수가 좀 몇 개가 나오지? 8개가 나오지. 하나씩 쓰면서 해도 괜찮아. 세 개 다 구해봐. 약수의 합이랑 약수의 곱까지도 한번 구해봐. 기억 안 나. 몇 번 해줬어? 수업에서. 한 5번 해줬어.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다시 해줄게. 얘들아, 3종 세트 기억나니? 기억 안 나나? 약수의 합이랑 약수의 곱까지 가는 거 있잖아. 기억나, 안 나? 3종 세트.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 약수의 곱. 너무 예전에 했던 건가? 이거 언제 했었지 이거? 틈날 때 좀 몇 번 하긴 했는데. 언제 했더라? 언제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야,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뭐야? 3종 세트.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니?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 약수의 곱.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숙제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하고 싶어? 끝날 때 쌤 생각해 저 봅시다. 한 거 있어요. 2월 19일 날 했어요. 2월 19일? 아, 근데 그 이후로도 몇 번 했어. 내가 한 5번은 했어, 5번. 처음한 게 2월 19일. 아, 그래? 근데 진짜 많이 하긴 했어. 아니, 2월 많이 해봤자 19일 3 번이에요. 2월 19일이면 오래되긴 했다. 진짜 오래됐구나. 2월 19일이면. 여러 번 했었어.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야. 왜? 기억이 안 나. 유진 기억 안 나? 기억은 안 나요. 기억난다? 했다는 건 기억나? 그럼 기억나죠. 했었던 건 기억나니? 이렇게 소정 방법 기억 안 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다 모아면 그거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같은 줄기 다 같이 나와. 안 맞아. 뭐 과정은 기억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억하는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해봐요. 자, 앞에 봐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3번이랑 4번. 이게 4번은 이제 3번 세트 말하는 거고 3번 먼저 한번 가봅시다. 이건 뭐 너무 단순한 거라서 그냥 전개를 하라는 거지. 전개.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를 하면 항이 6개 나오지.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전개라는 거 자체가 가로가 지금 2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왼쪽 가로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오른쪽 가로에서 무언가를 고른 다음에 그걸 이제 서로 곱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개 고르고 이쪽에서 한 개 골라서 곱해가지고 계속 다 더해준다라는 개념이잖아. 전개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3가지고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서 토탈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전개를 하면 6개가 나오지. 근데 아무튼 고를 수 있는 개수로 생각하는 거지. 3가지, 2가지. 자,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항이 4개가 나올 거야. 일단은 이 앞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도 항이 나올 텐데 이쪽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서는 2가지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전개식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 전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로에서 골라가지고 서로 곱해준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72를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치면은 일단 뭐 8, 9, 72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가겠지.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3가지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약수들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고 합도 구할 수 있고 곱도 구할 수 있어. 다. 일단은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다가 이제 1을 더한 다음에 서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4, 3, 12야. 12개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그 약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약수들의 모양이. 그러니까 성분을 분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수가 도합 12개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칸이 12칸이라서 약수가 이제 12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개가 나와.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표에 채운 게 다 약수들이야. 이렇게 1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이랑 곱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잖아. 다 더하는 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는 한 줄만 보는 거야. 한 줄만. 이렇게. 얘도 한 줄만 보고 얘도 이제 한 줄만 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줄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1로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오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다 공통이야. 다 공통이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묶일 거야. 그래서 묶어서 한번 더해보면 이게 묶이겠지. 이렇게. 묶이면서 왼쪽에 이거 3개가 남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3개가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72를 서인수분해 하면은 이런 폼이 나오는데 만약에 약수들을 다 더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이면은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제곱이니까 다시 이렇게 쓴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약수의 총합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수들을 다 곱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것까지는 사실 좀 안 나오기는 해.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근데 약수를 다 곱하라고 하면은 혹시 기억나니? 약수들을 다 곱하는 거? 뭐 끝이 2분의 약수의 개수. 야 그럼 결론이고
그러니까 맞아.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양 끝을 서로 곱한다라고 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72가 그대로 나오지. 잘 봐봐. 이렇게 또 곱해봐. 그럼 이렇게 곱해도 72가 나오지 않나? 계속 양 끝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와. 계속. 뭐 이렇게 곱해도 7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이제 72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72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72가 나와. 그래서 계속 커플을 만드는 거야. 커플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상을 하면은 만약에 다 곱한다 그러면은 72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럼 커플이 6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72를 6번 제곱하면 돼. 약수를 다 곱하라고 하면.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왜 6번이냐면 지금 약수가 12개잖아. 12개인데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약수의 개수만큼 커플이 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커플이 된다고. 약수가 12개니까는 커플은 6개가 나오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약수의 개수를 절반을 해주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과를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과정을 좀 유심히 잘 봐봐. 그러니까 다 더하거나 다 곱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아이디어. 여러 번 했던 거야 이거. 되게 여러 번 했었어. 120 한번 구해봐. 다 구해봐. 120.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120에 대한 세 가지를 다 구해봐. 약수의 개수랑 총합이랑 총곱까지. 그때도 숫자 120이었는데. 그때도 120이었니? 근데 그때도 이거 70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약수가 많은 숫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뭐 80 이런 건 좀 그렇잖아. 아니면 너네가 숫자 뭐 하나 불러볼래? 아니요. 아 불러보면 그걸 할게 그러면. 근데 좀 약수가 많은 숫자 중에서 좀 너무 작은 숫자는 재미가 없고. 360 정도 해볼까 그러면? 양해요. 해봐 한번. 쌤 근데 72에 6제곱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저기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에서 그냥 3이랑 2를 곱한 거예요? 6이? 아니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의 절반이야. 약수가 지금 12개잖아. 아. 그 절반 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커플을 만들어야 돼. 커플. 결과를 외운다고 하면 안 돼. 결과를 외우면 까먹어.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 않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결과만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공부를 깊게 하지 마. 얍실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앞실이. 결과만 외우는 거 되게 얍실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과정을 봐야지. 계속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는 자꾸 과정을 봐야 돼. 해봐. 120도 한번 맞춰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의 절반을 왜 생각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 커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의도가. 좀 남았다. 자, 일단은 가봅시다. 120 먼저 좀 빠르게 보여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숫자를 갖다 다 쪼개야 돼. 소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줘야 되고, 이게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3, 8, 2, 24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땡큐. 그렇게 되는구나. 땡큐. 그래서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붙는 숫자를 이제 지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약수의 개수는 422 이렇게 들어가. 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16개가 나오겠지. 약수의 개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약수의 총합인데,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이잖아. 3이니까 그냥 1, 3이 되고, 얘는 5라서 1 더하기 5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약수들을 다 더한 거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약수들을 다 곱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써. 그냥 120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약수가 16개가 나오잖아. 약수가 16개인데 커플을 만든다고 했지. 커플을 만들면은 커플이 8커플이 나올 거야. 그래서 커플 하나당 자기 자신이 한 번씩 나오니까 120을 8번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왜 절반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커플을 만들기 때문에 단절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커플을 잘 생각해야 돼. 설명 좀 이해가 되니? 네. 아까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숫자가 주어지든 다 구할 수 있어. 소인수분해만 좀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랑 6번 같이 한번 좀 가보자. 자, 5번 봐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도로망 문제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게 목적이야. 얘네가 원하는 거는 A에서 C로 가는 건데, 일단은 개수로 조금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가 지금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정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그러니까 위로 갈 때랑 아래로 갈 때로 경우를 일단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위로 간다라고 치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아래로 간다고 치면은 두 가지에다가 세 가지. 그래서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돼.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를 갖다가 조금 꼬아볼게. 즉석에서 변형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도 한번 변형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있어. 여기 세 가지가 더 있고, 꼬아볼까? 외곽순환 도로가 있어. 이렇게 있어. 만약에 도로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개수가 더 나오겠지. 네. 그럼 이제 경우를 갖다가 더 나눠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A, B, D, C로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다 써주는 거지. A, B, D, C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D, B, C.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냥 이게 바깥쪽에 순환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A에서 C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 마지막 경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기준을 잡는다고. 기준. 가장 중요한 게 저거야. 기준을 세워서 들어간다는 거지.
자, 옆에 문제도 바로 한번 가볼게. 6번 문제. 사실 이거는 좀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냥 시험 보는 용도로 생각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건 사실 좀 역사가 되게 깊어. 지도에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게 그 사색 지도 문제라는 게 있어. 사색 지도 문제. 연도로 치면은 한 120년?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됐을 거야. 사색 지도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지도를 4가지 색깔만으로 칠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야. 수학 문제야.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사색 지도 처음 들어봤니?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4가지 색깔만으로 다 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색깔이 서로 달라야겠지? 그 문제야. 사색 지도 문제. 결론은 칠할 수 있다가 결론이야. 결론이고 되게 유명한 문제였어. 현상금까지 걸렸을 거야. 되게 유명한 문제고 사람이 못해서 컴퓨터로 풀었어. 컴퓨터로 해결한 최초의 수학 문제야. 그런 것도 사색지도 문제였어. 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색깔이 이제 5가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정할 건데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칠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어디를 먼저 칠하든 상관은 없어. 그 5개 중에서 어디를 먼저 칠하고 어디를 나중에 칠하는지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A를 먼저 칠하고 싶지. 왜? A는 다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A를 먼저 칠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A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5가지잖아. 네. 내가 만약에 A를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하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번 색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빨간색을 이하나 썼으니까. 그럼 이제 B에다가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겠지. 그럼 편의상 뭐 파란색을 칠했다고 하면은 C에다가 넣을 수 있는 색깔은 이제 3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왜냐면 빨강도 안 되고 파랑도 안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초록색으로 칠했다고 치자. 편의상. 그러면 이제 얘를 칠해야 되는데 얘는 이거랑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D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파란색으로 칠했어. 그럼 이에 맨 마지막에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3가지가 되겠지.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겠지? 여러 가지로. 이거 말고도 문제가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데 잠깐만 요거만 좀 같이 볼게. 6-2번 봐봐.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6-2번 보면 이게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문제점이 좀 나와. 자, 6-2번 바로 한번 보면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그 색깔 4개 맞니? 자, 색깔이 4개가 있어. 이렇게 1, 2, 3, 4라는 4가지 색깔이 있다고 치자. 편의상. 근데 내가 이제 A에다가 뭐 1번 색깔을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B를 또 칠했어. 그 다음 또 C를 칠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D를 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A랑 C랑 색깔이 같다면은 B를 칠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잖아. 근데 A랑 C랑 색깔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랑 C랑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같다면은 3가지가 되는데 다르다면 2가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잖아.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멘탈이 나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함수 문제 풀 때는 내가 항상 그래프 강조하지. 그림. 원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림 그려. 수식 갈기지 마. 그림 그리고 수식 생각해. 맨날 강조하잖아. 경우수 문제는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야. 가장 핵심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기준 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A랑 C랑 같은지 다른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니까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같다라고도 해보고 다르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같다라고 치면은 A랑 C에다가 색깔을 넣는 게 4가지겠지? A랑 C랑 색깔이 같으니까. 근데 B는 그러면 3가지가 될 거 아니냐? 맞아? 그럼 D도 3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얘랑 색깔이 달라? 그럼 A는 당연히 4가지인데 C는 A랑 달라야 되니까 C는 이제 3가지가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파랑이고 이쪽이 이제 빨강이야. 그럼 B에는 색깔이 지금 2가지가 가능한 거고 여기도 색깔이 지금 2가지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 2가지를 더한다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안 설 때는 항상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 기준을 정한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그러면 자 봐봐. A랑 C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반드시 A랑 C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B랑 D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A랑 C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 없는데 이거 그냥 편의상 잡은 거야. 알겠지?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그냥 좀 빨리 볼게요. 7번 봐봐. 자, 한 문제만 하고 마칩시다. 집을 방법이랑 집을 금액인데 아이씨 시간 조절이 실패하네 이거. 이런. 자 빨리 하고 마칠게. 자 7번 봐봐. 자 문제까지 내가 읽어줄게요. 1000원짜리가 한 장 있고 자 딱 1분이면 됩니다. 아 이렇게 돈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000원짜리를 내가 한 장을 갖고 있으면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그 다음에 5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그러니까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상황의 개수가 이제 3가지고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지. 왜냐면 4개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있냐면은 돈을 내기는 내야 돼. 근데 이 경우들 중에는 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만큼은 하나 빼줘야 돼.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불 금액의 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도 1000원을 내는 건데 500원짜리 2개를 내도 1000원을 내는 거지.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를 내는 건 똑같은 거야. 둘 다 1000원을 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지폐를 쪼갠다는 개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1000원짜리 한 개랑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500원만 낼 수가 있지. 1000원 낼 수 있지. 1500원도 낼 수 있지. 1000원 하나에 500원 하나 내면 되니까. 2000원도 낼 수 있지. 1000원 하나에 500원 2개를 내면 되니까. 그럼 나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을 다 낼 수가 있는 거잖아. 설명 이해되니? 그러면은 500원부터 500, 1000, 1500, 2000원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500원짜리가 4개 있는 거랑 똑같지 않나?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500, 1000, 1500, 2000원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500원이 4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자 이제 100원짜리까지 섞어볼게.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그럼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은 다 낼 수 있지. 근데 500원도 낼 수 있지. 왜냐면 50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600원도 가능하지. 왜냐면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그러면 600, 700, 800, 900원도 낼 수 있어. 1000원도 낼 수 있다. 이거 2개 내면 되니까. 1100, 1200, 1300, 1400, 1500 다 낼 수 있지. 1600, 1700, 1800, 1900, 2000원 낼 수 있어. 2100원, 2200원, 2300원, 맥시멈 2400원까지 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종합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내가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100원 단위로 계속 돈을 낼 수가 있는데 맥시멈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돈을 다 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100원부터 2,400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그냥 100원짜리 자체가 2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거를 그냥 100원짜리로 다 환산을 해버리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냥 100원짜리 자체가 2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는 24개야. 빵원을 낼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돈을 쪼개는 거야.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숙제는 잠깐만 숙제만 얘기하고 가시죠. 숙제는요 뭐 당연히 오늘 경우의 수 나왔으니까 요거 경우의 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자. 알겠지? 그 다음에 저기 무리함수 있잖아. 무리함수 연습 문제 아직 안 풀었는데 무리함수 연습 문제도 해와. RPM에서 저 RPM에서 무리함수 다 끝내오고 요거 경우의 수까지 깔끔하게. 고생했어. 내가 버리고 올게요. 나와봐. 버릴게.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아니 어디 안 버려 미친놈이. 그냥 이미. 아니야 떨어져 있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냥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잘 가. 그럼 여기다 4개 놓고 그럼 C를 먼저 생각해. 2개 놓고 2개 놓고 하면 되는 4개 놓고 잠깐만. 잠시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럼 A에 넣을 수 있는 게 4개지. 그러니까 C에 4개지. B에는 3개고. A에 2개, D에 2개. 근데 A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지. 야 근데 D는 말이야 봐봐.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D도 2개 맞네. D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그냥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똑같은 얘기야. 이거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금 이게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라서 시험 못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아마 A랑 C랑 그러니까 A랑 C랑 만약에 생각이 달라져.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3가지지. 안녕하세요. 얘 입장에서도 3가지잖아. 네. 신재야 일요일날 와야 돼. 근데 A랑 C랑 만약에 달라요. 색깔. 그러면은 다르면은 얘 입장에서 2가지가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빨강이 얘가 파랑이야. 아니 빨강이 파랑이야. 그럼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2가지. 그러니까 얘랑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여기에 상황이 달라지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얘랑 색깔이 만약에 같다면 여기는 이제 3가지가 가능한데 얘랑 색깔이 다르면 여기는 2가지 색깔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얘를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니까 그럼 기준을 정하는 거야. 같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게 있을 때는 그 안 만나는 게 색깔이 같은지 고려하면 약간 되는 거 같아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해도 그냥 한번 칠해보는데 그냥 칠하면 분명히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해. 분명히. 보면은 그럼 그냥 한번 칠해볼게. 봐봐. 여기 칠했어. 여기 칠했어. 여기 칠했어. 이제 여기를 칠해야 되지. 근데 여기를 못 칠하잖아. 그렇죠. 여기를 못 칠하잖아.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칠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거 문제가 생겼네?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뭐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막 유형화를 만드는 거거든 스스로. 근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면 지도를 볼 때마다 붙어있는 떨어진 데를 다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차라리 그냥 순서대로 칠해. 일단은 순서대로 칠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얘랑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나눠보자라는 식으로 단형을 이제 틀어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눈치채는 건 좀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미리 풀어봤으니까 이건 무슨 다른 반 수업할 때도 봤던 거니까 이거 이제 보자마자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는 건 사실 이거는 힘들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이렇게 칠하지 처음에는. 근데 그냥 이렇게 칠하면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해봐. 좀 느낌을 알겠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봐. 거기 색칠하기 문제 좀 몇 개 더 있어. A, C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D를 못 그렇지. 얘가 만약에 색깔이 같으면 얘는 3가지인데 색깔이 만약에 달라. 만약에 빨강이랑 파랑이야.
그럼 얘는 색깔이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얘 여기 칠할 수 있는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색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상황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니까. 그럼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게 문제점이 된다면은 같은지 다른지를 경우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저기 써있잖아 1번에. 기준을 정한다. 순서를 정한다. 본인만의. 그게 가장 중요해. 경우수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저거. 기준을 정해서 경우를 나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떨어졌으니까 A랑 C랑 같은 경우를 따지면서 여기 네 가지라고 하고 여기 세 가지고 여기는 그냥 한 가지지. A를 따라가야 돼. 아 그렇지. 그래서 안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A랑 C랑 같다면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사실. 왜? 같으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랑 C랑 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그냥 A라고 보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재밌지? 재미없니? 아 재밌지 않아?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많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처음부터 저거를 같느냐 다르냐로